어떻게 보면 슬쩍 빠지고 법원만 도마에 올라가서 법원을 지금 집중적으로 난타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얘기, 법원 얘기를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법원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 문제는 제가 시간이 되면 이따가 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검찰의 개혁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할 수 없이 지금 정치권과 언론이 법원의 문제로 집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그 궤에 따라서 법원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검찰 문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은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판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법관의 나이로 들어가기 전에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얘기했던 그 판결문의 공개 문제. 그건 저희들은 사실 언론들은 입장에서는 그 판결문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고 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던데요. 현실적으로 그 판결문 공개 문제를 가로막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민감한 것들은 지금도 비밀로 돼 있는 판결문들이 꽤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걸 죽어도 법원이 내놓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는 판결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건 그 문제고, 일반적으로 이 판결문 공개 문제는 필요하고, 서양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다 웹사이트에 올리죠. 그래서 누구나 판결문을 어느 전 세계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이것을 해야 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헌법에 보면 재판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적인 원리로서 판결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고, 미국은 완전히 공개하고, 미국은 기록까지 공개합니다. 근데 이제 공적 방법을 공개하는 것은 어느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범하는 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변호사 로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준비서면을 썼는데, 이상한 사건에서 다른 로펌이 무임승차하면 이 지적 재산권 침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있습니다. 판결은 공개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수나 변호사나 이쪽은 다 대세입니다. 근데 법원은 공개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김복동, 이복동 소송이 있을 때 왜 그 판결의 내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냐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누구의 증언함이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은 경우에 그 판결이 공개되면 증인이 대법원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원고 홍 동그라미 동그라미, 피고 박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인 오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사람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문장에 가면 전부 동그라미나 X나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맛이 안 나니까는 한 달 반 전쯤부터 대학 교수하고 법관하고도 법률심에서 논쟁이 붙었고, 그래서 박우동 대법관 출신이 말도 안 된다, 공개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변협이 우리도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따고, 그래도 또 평가를 하겠다. 언론은 가지고 가서 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왜 대한변협이 이견 낼 수 있도록 판결을 안 주느냐. 그걸 한번 써가지고 사법개혁의 첫 출발은 판결 공개다. 대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발달되면서 주민등록법 할 때 주민위원회 또 프라이버시 침범이라고 반대해가지고 IT 산업의 발전에 발목이 잡혀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또 카피라이트라 그래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이 IT 시대에 카피 레프트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누구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이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사자하고 거기에 나오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분들의 프라이버시나 반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교수들이 연구용으로 가져갈 때 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법률신문이나 이런 데 공개될 때 대부분 증인이나 당사자들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대법원이나 법률신문사에. 그것만 극복이 되면 저는 공개 여부는 당연히 별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구만. 예,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어요. 예. 자, 헌법에 재판부가 판결을 공개한다고 판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문에 시재판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재판의 일부 내용이고 공개재판의 원리에 의해 그렇고 그런데 지금 법원이 뭐 아까 했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실제로 이게 뭐 별로 명예롭지 않은 내용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공개될 때 이제 그 문제를 프라이버시하고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어떤 프로세스로 또 공개할 것인가 아마 편협하고 지금 이제 많이 논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은 간에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든지 그 정말 특별한 가치관과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여부 등등은 사실은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면 상당히 그 도마의 그 양지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되면 일반 사람들도 내용도 볼 수 있고 교수도 볼 수 있고 여론의 비판도 검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법관 판결의 공정성 담보하고 편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면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황색 신문에 의해서 엔터테인먼트에서 흥미 위주의 판결문을 받아놔서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부작용은 있겠지만 방향은 뭐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만요. 지금 시기와 구체적인 약간의 디테일한 문제만 남았구만요. 하여튼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이슈